오늘은 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의 저자이신 강호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아니 여기 오니까 파이팅 넘치는 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실현하는 남자 창업 오빠 강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생각을 실현하는 남자.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오빠라고요. 제가 자영업자 15년을 했거든요. 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명도도 당하고 막 쫓겨나면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건물주들에게 아주 갑질을 당하고 벨 던지러운 꼴, 추접스러운 꼴 진짜 다 보면서 결국 제가 건물주 됐거든요. 네. 제가 화가 나서 아니 돈을 많이 안 들어도 네. 건물주가 될 수 있더라고요. 졸라 열받더라고요. 저 열받으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네. 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디 출신이신 거예요? 저 전남 광주요. 아, 네. 화가 너무너무 나요. 허벌나게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 근데 사업으로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채를 사고 팔고 했거든요. 건물을요. 불과 5년 만에. 네.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창업 오빠에서 그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게 창업하고 건물주가 되는 거하고 네.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상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창업은 네. 여기서 뭐를 하죠? 돈을 벌면 한 달에 임대료 내야죠. 네. 근데 이 건물주들은 이자를 다 이 창업주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건물주들은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 창업주는 뭐냐면 뭘 정의라냐면 제주부린 곰이 된 거예요. 누구를요? 이를 위해서요. 네. 그럼 이들은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해외 가서 돈 쓰고 다니고 그럼 이 사람은 제주부린 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을 안 하니까 여기 레버리지를 우리가 당하는 거죠. 왜냐면 그들도 다 빚내 갖고 다 건물주 된 거거든요. 생돈 들여갖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뭐 1%나 세금 추적 나오니까 대출 억지로 받는 사람 외에는 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자영업자들은 떡볶이 팔고 튀김 뭐 튀기고 맨 뭐 머리 자르고 뭐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생 고생 자기 인생 다 갈아 넣어갖고 기껏해야 생애 건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를 잘 이용하면 빚을 이용하면 건물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나도 몰랐어. 책 보고 알았어. 책 보고요. 저는 뭐든지 인사이트를 책을 통해서 알거든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 돈 적게 들어도 건물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니까 또 책 보라고 안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건물주를 되게 해드리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은 그 건물을 최초로 조금 이렇게 매매하신 거? 그게 좀 언제쯤 몇 년 전에 되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제 건물주 잠실에 들어갔거든요. 세입자로. 네. 거기서 이제 갑질을 당했죠. 갑질이라고 하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인테리어 하는데 타일을 뜯었어요. 왜 멀쩡한 타일을 뜯냐? 내 멀쩡한 건물에. 근데 그 건물이 한 30-40년 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당장 붙여라. 그리고 같이 뭐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을 나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그 안에 뭐 이제 뭐 폐자재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낸다든지 누수가 된다. 하수구가 뭐 문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내라 하든지. 근데 다 건물주들이 다 그랬어요. 다 월세 한번 깎아달라고 하면 진짜 무릎 꿇을 정도로 월세 깎아달라면 가라 하고 네 말고도 들어올 사람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장사 잘 되면 날 쫓겨내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러움이 너무 이렇게 복받쳤죠. 그러면서 2호점을 제가 이제 라라브레드를 알고 봤더니 제가 10억 5천만을 든 건물을 10억 5천 건물 들면 실제로 이사님도 건물주 아니시죠? 네.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10억 5천짜리를 짓는 거예요? 네, 만든다면. 실제로 내 돈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50%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40-50% 든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1억 3천만 원만 들었거든요. 그럼 거짓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90%가 레버리지예요? 네. 그럼 건물주 안 되시겠어요? 그런 돈만 있으면?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부채는 위험한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으면 이 위험 감수를 왜 못하냐? 결국은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다 쫄보야, 불인이는. 그럼 나는 불인이 아니었간? 나도 쫄보였지. 근데 이 쫄보를 실행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수 있었던 건 이 쫄보들은 돌다리 두들겨 보고 안 건너불어. 진짜로. 아, 왜 안 건너냐고. 건너야지. 근데 이거를 건널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은 이 정보력, 지식, 그다음에 주위의 인근의 사람들. 우미사님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업은 기세거든요. 이 기세, 기백, 이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못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걸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가 10%도 안 되는 이 돈으로 건물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이사님? 아니요. 지금 이사님이 지금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 보이시죠? 이거 지금 여기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막 동공이 열려갖고 저는 앞에 보여요 지금. 지금 자본주의 뭔가 그걸 깨달은 것 같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저는 장점이 남의 얘기를 안 해요. 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톨도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제가 그대로 다 팩트를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10%도 안 된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대박은 2년 만에 제가 이걸 엑시스를 했어요. 2년 만에. 그러면 건물을 팔았다는 건가요? 팔았어요. 근데 장사는 하고 있죠. 이거를 리스백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주고 있다고요 지금. 음. 장사는 하고 있어요. 건물은 건물주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가 된 거예요, 이사님.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팔았으니까. 네,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이사님? 얼마에 팔았을 것 같아요? 제가 15억 5천에 샀어요. 그러게요. 전혀 이제 감이 안 오시죠? 네. 제가 18억에 팔았어요. 2년 만에. 네. 세금을 22% 법인세니까 다 떼고 나니까 여러분 법인은 22%밖에 안 떼요. 자영업자는 막 40, 50% 내야 되는데 22%탁 떼니까 그리고 비용 처리도 되는 게 많아요. 22%탁 떼니까 제가 딱 6억 3천 남더라고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사님. 네. 근데 더 대박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 3천을 벌려면 이 매장에서 10년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6억 3천은 순수익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이 더러움, 짜증이 제가 확 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거든, 자영업자들은. 몰라. 왜? 맨날 쇠가 빠지게 고생만 뒤지게 하고 있거든. 맨날 컨텐츠 찍느라고 생고생하지. 맨날 맞아요. 맨날 닭 튀기고 있지. 맨날 뭐 식당 고기 굽고 있지. 몰라.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근데 건물주들은 맨 이런 정보를 알거든. 야, 우리 강원도 레고 오픈한다는데 그 길목에 주동선에 땅 좀 사볼까? 아, 부산에 오시리하고 롯데가 개장한데 롯데월드 우리 미리 땅 삽 뜬다는데 공사하는데 미리 좀 사다 놓을까? 다 3배, 4배 다 올라 있잖아요. 이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려고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있고 생애 건물주 넘사벽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건물에 가장 이 무서운 거 리스크 해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실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에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키우면 그만큼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건물 가치 올라가고 네. 여기서는 어차피 월세 낼 거잖아요. 이거 이자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는 거는 사업소득하고 여기 자산소득 이렇게 두 바퀴가 간단 말이에요, 이사님. 이렇게. 왜 한쪽만 바퀴가 꺾이고 막 들긋들긋 하냐고. 다 이쪽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생애 건물주가 하면 20년 뒤 10년 뒤에 건물주도 하면 못 사.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사다놔야죠. 레버리지 이용해서. 그러면은 지금 리스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건물을 팔고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는 새로 되신 건물주가 있어달라고 한 거네요. 장사가 잘 되니까. 저 때문에 사는 거죠. 그쵸. 제가 수익률을 맞춰줬거든. 원래 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신방송이네 이게. 이사님 사신방송. 뭐예요 이거? 근데 이사님이 관심 있는 게 이분들도 다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왜 나도 건물주 관심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주위에서 안 알려준 거거든, 나처럼.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도 500 낼 거를 650을 맞춰준 거예요. 수익률을 맞춰주니까 개떼처럼 달려들더라고, 건물주를 서로 사겠다고. 왜? 빵집이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맞춰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돈, 스노우볼 이펙트, 이 돈으로 더 딴 데서 궁 굴리거든. 지금 계속 궁 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이나 다른 데 보시면 이 레퍼런스가 다 나와요. 제가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책 제목이 이렇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잖아요. 여기에 건물주가 들어가야지 장사라는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 노하우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4,000원으로 제 인생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윤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하잖아요. 저 책 안에 그 한 영상의 컨텐츠가 그냥 이렇게 보는 척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생에 저 책을 보시고 영상에서도 본다면 저는 그래 오늘 이사님을 뵙고 여기 온 이유가 아까 저 시 말처럼 과거와 현재 그 미러 효과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영을 해서 성찰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과 전술 어떻게 꿈과 목표를 현실화되는 것들을 제 책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저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오늘 물으실 건데 그 깨달음이 도대체 근원적인 게 깨달음인 게 무엇인가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바뀌지 않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진짜 가짜는 다 알거든요. 이게 가식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구독자님 또 이사님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진짜 바쁘신데 지금 타르타르는 40개 점이 넘으시는 거죠? 네, 타르타르는 엑시트했습니다. 했었어요? 네, 타르타르 말고 지금 라라를 7개 직영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개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처음에 건물을 짓는데 1층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장을 운영하고 또 라라브레드를 하려면 뭐 빵을 굽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시고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지금 이사님이 저 처음부터 인사부터 하고 대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날라가고 지금 건물주부터 지금 건물주부터 이야기가 들어가고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진짜 이사님 웃겨요. 너무.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고 갈게요. 오늘 내 거를 아주 내 껍데기를 다 벗겨보려고 지금 탈탈 털어서 지금 가려고 징해보네 여기. 조용하면서 진짜 이 내유외강이네요. 진짜. 이게 안에서 아주 다 아무튼 다 오늘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주 얘기 좀 더 하면 이게 이제 좀 리스크를 싫어하는 형이야. 이사님은. 근데 그런 형이 많죠. 내가 이제 건물주도 되고 싶은데 그럼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리스크를 두렵게 하지 마라.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금리가 5%예요. 5%라 치자. 지금 4% 제가 3.5% 최근에 대출 받았거든요. 그럼 5%라 쳐요. 금리가 계속 인상되니까. 근데 5%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내가 3%는 찍거든요. 그럼 2%라 쳐요.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쳐요. 그럼 10억에 2%면 2천이에요. 연에 2천이에요. 그럼 한 160, 170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못 찍을까? 어디 가서 뭐 심지어는 알바를 해서라도 그 돈은 내가 건물주를 돼서라도 투잡을 해서라도 아니면 뭐 이제 빌려서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싫다. 그러면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공동 투자가 있어요. 만약에 이사님이 공동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동업 못 하잖아요. 싫잖아요. 실차는 이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속 편하게 하세요. 근데 부동산은 협업이에요. 협업. 동업이 아니라. 컨텐츠를 넣는 사람을 잡으면 돼요. 만약에 라라브레드 대표 제가 만약 한다면 하자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본만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위에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를 그분이 제주분이 곰이 대주시니까 근데 그분도 돈이 없어. 이를테면 나도 돈이 없어. 그러면 세 명이 모아갖고 건물에서 각자 하면 돼요. 그리고 배당 받아서 공동 투자니까 그리고 이 컨텐츠가 는 사람이 1, 2층 들어가고 나머지 한 층은 뭐 내가 살게. 뭐 상가주택으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또 누군가가 뭐 임차로 들어간다. 아니 이 공실은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걸로 이자는 찍거든요. 참고로 제가 얘기해드리면 너무 좋은 꿀팁 다 나오는데요. 참고로 월세 낼 돈 있잖아요. 만약에 월세 낼 돈에서 이자를 못 내진 않아요. 최소한 40%는 남아요.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럼 30% 남고 20% 남고. 그러니까는 이자가 더 많이 돼야 되는 역전된 상황이 없어요. 내가 어차피 월세 낼 돈은 다 충당이 40%는 남는다. 지금 현재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시군요. 공동투자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공동투자. 예, 내가 컨텐츠 못 채우니까. 그 사무실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한 층은. 근데도 이게
만약에 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사무 공간으로 이게 될까? 그러니까 라라브레이드 같이 뭔가 되게 빵 굽는 냄새도 나고 너무 인테리어도 예쁘고 뭔가 이러면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런 스튜디오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매력이 있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들어간다 해도 컨텐츠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상업용 건물의 최대한 리스크는 공실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실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공동 투자하면 돼요. 네. 나 집 살게. 나 사무실 한 칸 쓸게. 그리고 너가 가게 할 거야? 너가 호프집 할 거야? 와인바 할 거야? 그러면 공실 리스크 없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없다니까요. 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만 알아보시면 해도 되겠는데? 라고. 왜 주식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계속 등락폭 심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차피 살짝 떨어져도 대부분 스테이 하든지 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제가 80살 드신 복덕파 하시니 저랑 장기 두면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명언을 주고 떠나셨는데 그분이 서울 경기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 사.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저 그 말 듣고 산 거거든요. 5년 전에. 그리고 제 인생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그래요? 5년 만이에요? 5년 만이에요.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김 작가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도 10수년간 돈 벌어서 성장할 거면 한 5, 6억밖에 못 벌었을 텐데 불과 5년 만에 피벗을 부동산으로 갔더니 불과 100억 자산가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와, 그 말 하는데 나도 그 말을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뼈 때렸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진짜. 이 생망 헬줘서 뭐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 아이 포기한다는데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인디언들도 비가 계속 안 내리니까 가뭄에서 자기네들 기도만 하면 비가 이렇게 탁 내리잖아요. 그거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낸다 하잖아요. 인디언 기우제가.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대표님, 그 5년 전에 처음에 그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구축을 매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땅에다가 바로 지으신 건가요? 두 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송정 나라드 브레드는 주택을 다 상업지인데 주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이 결국은 디벨로퍼들이 계속 이익이 많이 극대화되려면 결국은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 주택을 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개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갖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거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짧게 하고 다 넘어가 드릴게요. 두 번째는 공릉 나라브레드인데 얘는 대박이 땅값이 8억이었어요. 그리고 건축비가 5억이었어요. 13억이죠? 13억이면 뭐 한 50% 한 6, 7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저 8천만 원 갖고 했어요. 레버리지 이용해서. 복비도 부동산 비용도 그 부동산 비용 한 5, 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돈도 그냥 10만 원만 하고요. 그 노하우는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또 써주시면 와달라 하면 제가 또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런 것들이요. 그때는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거구나.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또 지은 거고 그 이후로 더 많은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네. 그러시구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 하려고 하면 보여요.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내가 보는 척하고 듣는 척하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알아봤어요. 얼마나 실행을 해봤고. 그니까 넘사벽이지. 그니까 다 이 빈자들에서 그대로 파레토의 법칙처럼 80%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고 부자들은 그거를 직접 막 실행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빈자에 있었는데 이 80%, 20%들이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언제쯤 될까? 미쳐불겠네. 언제 건물주가 되지? 근데 책 보고 전 실행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부의 그 계층 사다리에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짜증나게. 그 부자들 지네들끼리 그렇게 해먹고 있었지. 레버리지 철저하게 이용해요. 근데 우리는 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좀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렇게 널리 퍼뜨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사회가 진짜 개천에서 용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그 서울대 의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흑수저가
한두 명밖에 없대요. 다 그냥 대치동 애들이고요. 다 서울 저 강남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의 양극화가 완전 벌어져 버렸어요. 그냥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계속 세습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개천에서 저는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웅이사님 같은 사람이 빨리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정보도 있고 좋은 책도 이렇게 알려주고 해줬으면 저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게 안 했을 거예요. 예. 저는 너무 혼자 외롭게 살았거든요. 정말 혼자 외롭게 살았어요. 저는 혹시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15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살았어요. 사랑의 열매라든지 어떤 기부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피가 나면 안 멈춰요. 혈우병 환자거든요.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사님 보려고 또 주사를 이렇게 6대씩 맞거든요. 아 진짜요? 예, 직접 맞아요. 주사기를 안 맞으면 제가 어떤 장애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에서 피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똥 싸다가 막 혈변 나오고 막 이래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오줌 싸다가도 피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혈우병 환자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고 또 중학교 졸업 스펙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 3명이나 있었거든요. 아버지 몇 명 있으셨어요? 예, 제가 3명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청소하고 막 진짜 막 못할 막 술집에서도 일하고 막 그러면서 돈을 저를 병원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병원비가 희귀병 약이라 수입약이라 당시에 의료복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씩만 나와요. 근데 120, 130만 원씩 막 해봤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적자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이 싫었어요, 이사님.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신 뭐 제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이 뒤져버려요. 죽어버려 못한 뒤 태어나고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드냐. 니 죽고 나 죽자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살자 산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남자를 선택한 거고 술집에서 만난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이사님 이제 편하게 해주시니까 막 다 얘기하는데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이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갖고 그렇게 저를 두드러 패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영상에 처음 말씀드리거든요. 책에도 그 얘기는 차마 못 넣었어요. 맨날 엄마를 이렇게 저랑 깨벗고 저랑 그래 두드러 패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깨벗겨갖고 내보내요. 엄마랑 나랑 실오나이 하나 없이. 그러니까 둘이 막 부둥켜 울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가난이 죄다. 진짜 뼛속까지 사무쳤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난한 게 싫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포기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분명히 선생님이 지우개 훔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게 제일 나쁜 거라 했는데 가난이 죄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죠. 하면서 결국은 저는 질문하신 것처럼 가난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 저도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빈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회가 해서 이 부자 대열로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포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양극화 너무 벌어져요. 너무 충격적인 거는 얼마 전에 저도 포르쉐를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포르쉐를 보러 갔는데 포르쉐 2억이더라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2억이 집안채 값이더라고요. 근데 포르쉐 살려면 지금 2년 걸려요. 그래요? 줄을 서갖고 2년이나 걸려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시골에 사나 어디 섬에 사나 똑같더라고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돈이더라고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고 더 꿈을 꿀 수 있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든 어떤 꿈이 목표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완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더 많이 사람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재능 기부를 중고등학교 막 100군데도 넘게 다녔고 저처럼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싶어요, 이사님. 그래서 그런 걸 유튜브로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제가 뭐 돈 버는 것도 없거든요. 돈 때문에 했으면 유튜브 못 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있으니까 건물주도 되고 더 막 메일로 오거든요. 희망을 줘서 감사하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 저도 기초수급자 출신인데 진짜 더 힘들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그런 희망 메시지 막 그런 것들을 받으면 잠을 못 자요. 더 열심히 해주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니까
그 독서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책을. 그러면 그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까지 다니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책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게 되신 거예요? 저는 옹 이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체인지 때 이사님을 뵀는데 제가 책 속에서 황골 탈 때 진짜 개가천선이라는 말한 것처럼 전 동굴 속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왜 움츠리고 있었냐면 어렸을 때 왕따였어요. 왜냐면 혈우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려요. 선생님도 꼭 넌 짜증났다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야 이거 강호동 누구야? 너 뭔 병 있어? 너무 창피하잖아요. 뭔 놈의 개똥이 프라이버시는 그때는 없었어요. 요즘은 다르죠. 그때는 완전 후진국 마인드였던 것 같아. 너 1년 동안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얘들아 쟤 놀지 마.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게 얘기해요. 뭐 안 그런 선생님도 있었죠. 그리고 너 운동하지 마. 그래서 맨날 가만히 있고. 그게 아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난 알았어요. 왜? 나한테 사랑은 없었거든. 그래서 운동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아이가 뭐 돈을 잃어버리거나 뭐 학용품 그러면 나를 의심하고 내가 있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진짜 오줌 싼 적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왕따였어요. 애들이 이렇게 닿으면 너 혈우병 옮기는 거 아니야? 전염병처럼 생각하고. 네. 내가 호환 마마 진짜 뭐 무서운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됐죠. 엄청나게. 아, 어떡하냐. 참.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죽어보라고 뒤져보라고 그런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네이버가 있었으면 자살했을 거야. 아마. 아, 근데 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대표님 모습을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향이 바뀌었던 노하우도 이야기해드릴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새아빠는 맨날 두드러 패고 칼도 던졌다니까요. 물건 던지면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엉망진창 진짜 뭐 미국에서 뭐 마약하는 뭐 그런 집안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헬렌 켈러라는 책을 우연히 만났어요. 책방에서 18살에 제가 인생이 바뀐 터닝포인트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교문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11시 정도 되거든요. 학교 앞에 기다려요. 그래서 음악 소리 나면 들어가요. 우리 띠리리리리리리 이제 막 끝나잖아요. 이렇게 벨소리 있잖아요. 그래 그때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제가 질문을 해요. 저 혼자기 때문에 혼자 사색할 때 자문자답을 제가 항상 많이 하거든요. 호동아 너 여기서 뭐하냐? 뭐하긴 지금 수업 기다리지. 아니 너 학교 왜 다니냐고. Y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라고 대학교도 빚내서 대학교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지. 아니 그니까 네 인생이 바뀌냐고. 너 엄마 호강시켜준다며 인생 바뀔 수 있어? 아니 그러게 나 지금 관성대로 살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란 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뭐 하는데 그러고 살지? 나 멋지게 살고 싶어. 그러면 바보야. 거기가 아니라 너의 기회는 성공의 기회는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 학교에서 돈 버는 거 알려줬어? 아니. 응. 너 학교에서 부자 되는 거 알려줬어? 아니. 그냥 수업 못 들어가고 졸라 막 때리기만 하던데. 나 반에 꼴등이었거든요. 난 이제 안 맞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사님. 그러면서 우연히 들어간 게 책방이었어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를 만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세상을 원망했고 사회를 원망했고 부모를 원망했거든요. 뭐하러 혈우병을 날 태어나갖고 이게 왜 병신처럼 난 이러고 사냐, 왜 난 이러고 태어났냐고 맨날 그걸 원망했거든요. 근데 헬렌 켈러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호동아 너 나처럼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니? 뭔데?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보다 더 불쌍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맹인보다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아무 없이 이렇게 관성대로 살면,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거기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사님 사람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죠? 네, 힘들지만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간절함과 깨달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은 누구한테 오느냐? 사람 바뀌란다고 백날 바뀌면 안 바뀌잖아요. 본인이 와서 바뀐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25년 지기 친구인데 저랑 담배를 같이 끊기로 했는데 저는 15년 전에 끊고요. 얘가 안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2갑씩 펴요. 얼굴도 이사님처럼 까매요. 이사님보다 더 까매.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더라고. 근데 최근에 아이가 낳았는데 끊더라고요. 근데 걔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호동아 네가 담배를 끊으라 해서 내가 끊디?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아이가 내가 오니까 울어.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백날 선생님 바뀌어라, 뭘 바뀌어라, 부모가 바뀌어라, 친구가 바뀌어라 안 바뀌는 거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한 대
빡 와야 돼. 빡. 본인이 빡 와야 된다고. 잽잽잽만 때리니까 안 와. 이 영상도 보는 척만한 사람 안 바뀔 거고 진짜 뼈 맞으면 나무 도끼로 맞으면 안 할 거고 쇠 도끼로 진짜 탁 맞으면 바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순간 바뀔 거냐? 그러면 1년 뒤에 바뀐 사람도 있죠. 근데 정말 미안한데 한 70살 때 바뀌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바뀐 사람도 있을 거야 죽기 전에. 그때 바뀌어갖고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뭔 표현이에요. 그 자식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 저는 그 깨달음이 와서 바뀐 거예요. 이사님. 그래서 그 책을 헬렌 켈러 보고 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단돈 5만 원을 들고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깨달았어. 내가 이대로 살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호강시켜줄게. 돈 좀 줘. 나 서울 가서 돈 벌어야겠어. 근데 그때는 가출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 정확하게 그것도 퇴학 처리가 된 거고. 광주에서. 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아니 저기 기차 타고 간 거예요. 무궁화 아세요? 무궁화 타고 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요. 네. 친척도 없어요. 돈을 하도 막 빌려달라 했고 꺼지라고 막 그래갖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대박인 건 64 빌딩 가보셨어요, 이사님? 네. 64 빌딩이 TV에서 본 64 빌딩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야, 오메 어찌까 64 빌딩이요? 저거 63 빌딩이네. 아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게 영등포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됐죠. 일을 구하고 미성년자니까 일을 안 구해주더라고요. 18살. 네. 와. 그래서 일을 구하고 가방 베개 삼아 역에 자고 또 일을 구하고 또 베개 삼아 그러고 살았죠.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음이 또 와요. 원효대사처럼. 원효대사 알죠? 일체유심조처럼. 네. 어떻게 똑같은 물인데 해골물일 때 으윽 터하고 맑은 물일 때는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하냐고. 그럼 본인 깨달은 게 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깨달음이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여러분들도 난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추워갖고 한 5시 정도 깼었거든요. 근데 해표 식용유에 이렇게 통에 나무를 이렇게 째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추우니까 바켓에서 이렇게 식용유요? 해표 식용유 업소용 그 통이 있어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네, 큰 통에. 네, 스테인리스 같은 네네네. 일반 작은 통에 뭐 나무를 넣을 수는 없죠. 철로 돼 있는 거죠. 그 철로에 알루미늄. 그래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 한 3, 4, 5 모여갖고 있는데 그때 좀비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이 희물거려갖고. 근데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사니까 거기 살았으니까 조금이라도. 거기 막 명지대 출신도 있고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 뭐 직장인, 뭐 지체아 빼고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그 산업,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의 산업 역군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근데 말년에 그렇게 노숙자가 되리란 거 생각했겠어요? 이사님도 노숙자 될 수 있어요. 박스 폐지 주스로 다니란 법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없으란 법 있냐고요. 그분들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말년에 그렇게 안 되리란 법 있어요? 괜히 돈 없다고 가족들의 무시당하고 떠나고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씻고 나와서 온갖 일을 다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구두방부터 숙식이 이제 제공된다고 해서 구두방부터. 근데 이것도 처음 얘기해드린 건데 진짜 집으로 내려갈 뻔을 했었어요. 그때 왜 포기를 안 했냐면 포기는 습관이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소한 거라도 절대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존재감 없이 그냥 형편없이 살 거라면 이 영상 그냥 끄셔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난 내 인생이 멋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먼저 포기는 습관이 된다. 작은 습관이라 포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포기를 안 했냐면 이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구두방에서 일한 건 알아요. 책에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걸 얘기를 지금 여기 처음 들으는데 구두방에서 이제 숙식이 제공된다니까 이 아저씨가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를 이제 닦고 이제 뭐 배워요. 뭐 우산도 하고 막 별일 막 다 하죠. 근데 꼬매는 것도 막 다 해요. 막.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씻으라더라고요. 자기가 옷을 벗겨요. 그래갖고 같이 씻재요. 샤워를 막 시켜주는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이제 뭐 그런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껴안고 자야 된대.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껴안고 잤어요. 옷 다 벗고 좀 팬티만 입고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데 아직도 그 생각 막 닭살 돋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 변태였던 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 40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좀 뭐 동성애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러고 2, 3일을 있었어요. 왜냐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었죠? 근데 포기하지 말래. 그래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더러운 거를 제가 당하면서도 포기를 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나오면서 너무 화가 이제 더럽고 그래서 그 집도 막 다 엎고 막 나왔어요. 막 너무 더럽고 그래서 거기 나와서 막 수많은 일들을 다 해냈죠. 와,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힘드세요? 18살 때 그 전에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그렇고 참. 정신 차리세요 이사님. 네. 이사님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얻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유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러면 구두 닦기라고 하셨었네요. 그거 이제 닦다가 중간에 이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한 3일 정도 하고 3일 나왔던 것 정도 같아요. 하고 나오신 거고. 그러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술집, 식당, 막 택배일. 와 대박은 우연찮게 뭐 택배일 뭐 이렇게 나르는 일이래요. 나르는 일도 했는데 시간당 그때 막 1,5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한 막 7, 8천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랐어요. 날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마약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어? 예, 대박이죠. 이게 진짜예요? 예, 갖고 어떤 와. 캐비넷에다 줬는데 캐비넷에 터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했는데 진짜 머리도 어지럽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요? 예, 그리고 바로 포기했죠. 근데 나는 순간 나도 갈등도 했었어요. 막 모른 척도 할까? 이거 계속 할까? 왜냐면 너무 꿀알바니까. 근데 책에도 그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와. 재밌죠. 상상도 못하겠어요, 네. 진짜. 예, 맞아요. 그러면 영화 얘긴데 영화. 그러면서 이제 식당도 막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식당에서 또 포기할 뻔했어요. 식당에서는 제가 이게 주사를 잘 제때 안 맞으면 제가 무릎이 이렇게 부어요.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 상기거든요. 제가 무릎이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다리를 고 김대중 대통령 아세요? 이렇게 절어요. 맞아요. 제가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못 걸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좀 멀쩡한 척 한데도 그래도 절어요. 근데 저 사람 아픈가 봐. 막 이제 그래서 들려요. 근데 제일 괴로웠던 거는 사장님이 매니저한테 얘기해요. 점장 같은 야, 쟤 병신을 데리고 어떡해. 빨리 저기 보내. 근데 제가 그런 말 들어요. 그러면 탁 참고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요.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주방 들어가서 얼른 막 설거지하고 앉아서 막 똥물 다라이에서 막 불판을 막 200장씩 막 이렇게 닦아요. 일하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또 내가 포기를 하면 습관이 되니까. 빌어먹을 가난이 또 대물림 되니까. 난 이렇게 진짜 병신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정말 존재감 없이 살기 싫었어요. 그럼 차라리 뒤져보든가. 있는 동 많은 동 살기가 싫었어요. 그냥 또 습관이 되니까. 와,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 그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질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면서 장판 밑에서 제가 통장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고시원에서. 정말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책에서 그러니까 뭐 이지성 작가님 RVD 다 고전이잖아요. 그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꿈이 현실화되는 방법.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미지 기법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벤츠차 갖고 싶은 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창업하는 매장, 그 다음에 이를테면 차 같은 것도 벤츠를 하고 여자랑 이제 동해안 해안가에서 이렇게 탁 드라이브 하는 거 어리니까 그런 걸 그리고 건물주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2평짜리에서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 상상했어요. 그 선수들도 금메달 따려면 직접 막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저는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프면서도 온갖 굴욕적인 모욕적인 걸 다 하면서도 그런 거를 꾸밀 때문에 늘 매일매일 나가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간 밖에 출근하면서도 호동아, 너는 너에게 날마다 점점 더 지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 넌 최고야.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해보자. 막 이래요. 사람들 쳐다봐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20살 때 그때도 사람들한테 말하러 다녔어요. 나 책 써서 꼭 사람들 희망을 꿈을 줄 거야. 그리고 나 강의하고 다닐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올라온 거 봤는데 강연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씨, 그 처음 울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들 새아빠 3명 돌아가시게 하면서도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뭐 이제 애정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애정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랬나 본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이런 거 마이크, 이 컨텐츠, 옹달 책방 이 모든 건 다 누군가의 상상이잖아요. 이 볼펜도 누군가의 상상이었을 거고 이 옷도 누군가의 상상이었을 거고 그 강의도 안에도 제 상상 안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사님 말씀처럼 이 모든 거를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통장에서 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26살 때가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결국은 창업했죠. 야, 박수 한번 주셔야지. 야, 예. 진짜 너무하다. 예, 맞아요. 제가 아까 박문객 씨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진짜 그래서 기적입니다, 이사님. 이사님이 저를 상대해 준 것도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을 법을 너무 많이 넘겼어요. 어릴 때 피가 나면 네. 코피도 3개월 동안 안 멈췄기 때문에 이 혈우병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도 강력한 모티브,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 나를 낭떠러지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예, 부채를 뭐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더 나를 이렇게 갈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관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저는 또 이렇게까지 하는 비법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노예처럼 살기 싫어요. 그때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노예처럼 그 MJ 드마드 부의 추월차선처럼 다 현대판 노예잖아요. 출근하기 싫어도 정확히 출근 나 가고 싶어 몸이 안 좋아 일하기 싫어 어떡해 6시까지 있어야 돼. 공무원이 뭐 다 그냥 현대판 노예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인생 너무 짧잖아요. 벌써 40이 오셨잖아요. 우리 일하는 뭐 머신이에요? 기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웅이사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이분의 계획을 들었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대요. 정원도 만들면서 뭐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의 꿈 이제 누군가 상상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계획대로 목표대로 사시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26살에 1억 1천만 원으로 창업을 그때는 뭘로 하셨던 거예요? 그때 레스토프라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도 파는 그런 술집을 했었어요. 네. 지역은 전남 광주에서 했었고. 광주에서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래도 장사가 되면서 돈을 좀 모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때는 이제 첫 창업을 하다가 이제 너무 건방지다가 초심을 잃고 망했어요. 네, 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책에도 나오는데 초콜릿이라는 그 술집인데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1,500에서 4,000까지 올린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진짜 원효대사의 그 일체 유심조처럼 내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요. 모든 거는 내 마음먹기에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1,500이었단 말이에요. 1,500이 BEP가 한 2,000 정도 돼요. 500만씩 적자를 보는 매장이에요. 1,500이라는 게 뭘 말하는 매출이야. 근데 그때 3,500, 4,00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내 마음이 완전 이렇게 컨버전한 거거든요. 전환한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깨달음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이 안 먹으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뭔 충격이 와야 돼. 그러니까 저도 어떤 충격이 왔냐면 당시에 내가 이제 전단지를 홍보를 삐끼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는데 전단지를 받아보신 적 있죠? 네. 전단지 받아보면 보세요. 안 보죠. 근데 제가 보게끔 만들었어요. 왜 보게끔 만들었어요? 전단지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초콜릿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럼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아니면 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이제 끼워갖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왜? 쓰레기 버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안 봐 어찌됐든. 근데 나는 보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왜 보게 만들었냐? 그건 스킬이 아니었어요. 근원적인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내가 이 전단지를 안 보게 하고 내가 이거를 보게 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풀로 안 채운다. 다 테이블을 안 채운다. 그럼 내가 우리 엄마가 죽는다 그랬어요. 와. 우리 엄마 병들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말의 힘을 알고 있거든요. 그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할머니 맥살이라고 자꾸 들어와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바뀌어주고 싶은 거야. 이 순간, 이 찰나. 아니면 6개월 후에 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 생각이 나겠지.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빌 그로스 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창업의 성공 조건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사님? 돈, 사람, 기술, 뭐 이런. 뭐 기술, 뭐 그래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가장 그 중에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타이밍이었어요. 의외로. 나는 이 찰나에 웅달책방을 봤단 말이야. 엄청난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영상을 계속 안 나가고 보고 있지? 이 타이밍이 지금 심리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야. 웅 이사님하고 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세요. 지금이 완전히 라이프 체인지, 슬리핑 자이언트, 이 잠자는 사자를 와 깨워야 된다고. 왜 여기서 계속 갖고 있냐고. 누구나 사람은 이 잠자는 이 사자가 여러분들의 불씨가 있어 여기에. 그 뒤에 이게 언제 타올 거라냐는 거는 지금이냐가 70살이냐가 되는데 난 지금 오길 바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부채질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안 되니까 웅이사님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영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전단지 하나로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징기스칸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작은 150 몇 센치 키가 그 사람이 유럽을 제패하고 결국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엄청 멋있는 거를 난 한 줄 알았거든요. 툭 타고든 결국 그 사람도 적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안에 있었다고. 이 안에 네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호동아, 저기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장사가 안 되고 네가 바뀌지 못하고 네 부모가 돈 안 주고 네가 창업해서 네가 뭐 비가 오고 뭐해서 컨텐츠가 안 나오고 뭐가 해서 안 된 게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이 네가 네 잘못이라고 호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제가 그렇게 까니까는 결과에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디파인 된 정의가 되니까 완전 내가 결과값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움직이지. 그 전제가 이상하잖아 다들. 그 전제가 이상하고 안 먹어 그렇게 마음을. 내가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다니까. 아, 왜 남 탓하냐고. 그러니까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내 탓. 그러니까는 내 덕 내 탓하잖아. 내 덕 내 탓하지 말라니까. 내 덕 내 탓. 이렇게 가야지. 아, 진짜 너무 뼈 맞는 얘기 하는 거 아닐까. 이사님이 이 정도 공감할 정도면 맞았으면 진짜 몇 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생 영상 되는 건가요? 네. 와. 그래서 네. 저는 결국은 적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1500만 몇 차례 350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장은 잘 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내가 관리 못해서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타르타르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마케팅 이제 회사를 하게 되고 타르타르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를 제가 그러면서 망하면서 바지 사장을 하게 됐어요, 이사님. 그때 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홍보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주위에서 저를 엄청 좋게 보셨어요. 쟤라면 내가 데리고 가고 서로 막 데리고 가려 하더라고요. 예, 그중 한 분이 이제 또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더니 왜 열심히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영상을 보면서 좀 그냥 보지 마시고 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셔갖고 좀 메모를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돈의 이렇게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가치의 흐름을 얘기해드리는 건데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체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고요.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바뀌었냐면 바지 사장하면서 매출을 진짜 2배, 3배 올려줬거든요. 호동아, 그때 회장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더라. 남의 거는 대충 해.
그리고 자기 거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 음. 아니, 근데 너처럼 남의 것도 아닌데 네 것처럼 하면 그 습관이 뭐 우보 말리처럼 그래서 네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잘게 모여서 그잖아요.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컨텐츠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그 좋은 습관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 습관들이 모여서 네가 성공으로 만들어지게 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결국 그래 잘 됐거든요. 저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의 거에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회사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마케팅 회사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사님, 제가 그때 식당에서 엄청 도와주다가 제가 존경하는 그 박용훈 이사님이라고 있어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제 막 그런 책에서도 나오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보는 힘을 가졌어요. 이사님 이거 뭘로 보이세요? 손가락 보이죠? 누구는 뭐 손바닥이 보인다든지 손금이 보인다든지 하지만 저는 손등이 보이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보는 힘을 계속 기르는 관찰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게 창업가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이제 탈바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 뭘 보였냐면 제가 이제 그 성장한 노하우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때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PDA로 서치를 할 때였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세상이 이제 W2M으로 가겠구나.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시대로 가겠구나. 그때 PDA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그럼 모바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보인 거죠. 아, 그러면 광고도 여기서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보겠는데 그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그때 12~14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 그래서 전 책을 보라고 한 거예요. 성공하려면 인문학 책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고전을. 그때 제가 어떤 공자 책을 보다가 앞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독자님한테 적어달랬는데 우리 이사님이 적으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몇천 년 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성견지명을 얘기하지? 와, 이건 인터넷을 보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나 같은 다윗이 결국 돌팔매 5개로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는데 앞으로 큰 기업들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인터넷으로 나 마케팅에서 할 거야. 나 같은 작은 사람도 할 수 있겠다. 그때 뭐 마케팅은 뭐 대기업의 뭐 전유물이었잖아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난 더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불리고 배부르다. 사장님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챙겨주세요. 이 배부른 가치보다 그 힘든 사람들 맛있는데 그걸 몰라서 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 해결을 더 해주고 싶었어요. 창업자는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외식업에서 더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때 지방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난리가 났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시작해서 24명, 5명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말씀하신 타르타르를 이제 사업까지 연결되게 됐죠. 그러면 그 타르타르가 그 약간 디저트 가게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시고 막 이랬던 건 아니신 건가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질문을 해요. 저는 빵을 싫어해요. 제가 빵 갖다 드렸잖아요. 저는 빵을 싫어요, 이사님. 진짜요? 그리고 저희 커피 잘 나가는데 커피도 싫어해요. 근데 이런 거 방송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죠. 대표님인데. 나가도 돼요. 그리고 디저트는 또 싫어해요, 제가. 그럼 시장을 딱 꿰뚫어 보시는 거네요, 니즈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꼭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책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 이사님이 내 거를 진짜 다 껍데기를 다 벗겨본다니까요. 오늘 다 털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윙닉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점이 뭐예요? 전 약점을 빵을 그러니까 남자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다 이렇게 엄청 여자처럼 막 좋아하지 않아요.
있으니까 먹는 거지. 티셔츠 찾으러 다니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 남자들이 유전자 다 그래요. 음. 있으면 먹고 따라서 먹는 거고. 핫플레이스 한 순간 한 3-4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 못하죠. 예, 저는 막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완했냐. 이 책에도 다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다 물어봐요. 결국은 그래서 라라브레드도 2천만 원 매장을 세상에 BEP가 4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적자 보는데 그거를 1억 8천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그거를 인터뷰 FGI, FGD라고 막 포커싱 거를 인터뷰 뭐 디스커션 막 그러거든요. 그룹 회의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온갖 거를 다 스킬적인 걸 동원해서 그거를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철저하게 알아요. 저는 혈우병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중간하게 태어났으면 진짜 어중간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혈우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사님보다 더 건강하고요. 건강 관리를 하니까.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자로 만들려고 이 생고생을 했고요. 와, 그 일본 CEO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거요? 그 일본 CEO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맞으시다고는 좋게. 뭐 그 책을 더 읽었고 뭐 몸이 약해가지고 그지 더- 맞아요. 와. 네. 그러면은 그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진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브레드 빵집 이러면 빵을 구워야 되고 막 재료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다 아시는 거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기본적인 건 알죠. 아. 그쵸 뭐죠. 반죽이면 성형이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빵을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물어봐요. 음. 한 번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딸기 토스트라는 우리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그 재고 빵이 있어요. 그 버터빵은 2-3일 놔둬도 되는 빵들이 있어요. 오히려 놔두면 더 맛있어요. 근데 그 빵이 이제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빵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대요. 난 별로인 거예요. 하지 마. 근데 셰프가 어떻게 3번만 해보게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 했는데 그게 6억을 파는 거예요. 다 해서 지금 누적 판매율 6억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재단하지 않았어요. 제품을. 더 사람들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 그 셰프 그런 분들은 음식을 막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을 좀 이렇게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셰프는 이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이니까. 또 그게 좋은 셰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노하우라면 저는 좋은 팀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같이 빌드업을 샥 해서 그래서 우리 월드컵 말도 안 되는 바보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스페인 11명 몸값에 말도 안 되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몸값이었는데 4강 갔잖아요. 그거는 멋진 이 팀 스프릿 정신으로 결국 빌드업을 샥 했던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거를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특별했던 게 디자이너가 4명이나 있다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브랜딩 컨셉에 대해서 우리만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차별화 전략인데, 마케팅. 네, 그러면 이제 브랜딩이고요. 그래서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야지 내가 나중에 가격 경쟁을 임금 매장이 경쟁을 하더라도 차별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덜 하게 되죠. 와, 그렇군요. 그거는 이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님이 어떻게 해서 컨셉이 명확하고 뾰족하고 날카로워야 포지셔닝이 딱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다른 경쟁 상대에서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연연하고 막 신경 쓰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갈 길 가면 되거든요. 그걸 잘했던 게 당시에 이제 배달 음식 많이 드셔보셨죠? 기억나시죠?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함께 그때 경쟁할 때가 있었어요. 마켓 쉐어에서 거의 비율이 비슷비슷할 때였어요. 비등비등. 그러니까 뭐 도찐 개찐. 근데 요기하고 배달통은 맨날 1,000원 할인, 2,000원 할인, 3,000원 할인을 가격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프라이스만. 하지만 여기는 숫자의 흐름보다 가치의 흐름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브랜딩을 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뭐 맛있게 먹을 땐 0칼로리. 뭐 다 때가 있다 이러면서 타올 만들고. 그래서 인터널 브랜딩.
그거를 내부적인 거 자기들 하고 싶은 놀이터에서 하고 싶은 건 문화를 막 가공을 만들어냈죠. 그걸 자연스럽게 익스터널 외부로 빠져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재밌는 놀이동산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거를 팔려고 막 하지 않았어요. 배달임종. 그러면서 사게 했죠. 스스로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 키친 문화를 너무 좋아했고 결국 사랑했고 팬덤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다 떠났잖아요. 근데 여기는 팬은 남았잖아요. 웅이 이사님도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면서라고 다 떠나도 이사님 그래도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걸 계속 고민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하고 같이 함께하고 희노애락 희노애락 함께하라고 이사님 말씀 제가 조언 드렸잖아요. 그래서 팬덤 수만 명이 고객이 있어도 100명의 팬이 났다고요. 그게 뿌리 깊은 나무라고. 그래서 차별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진짜 이사님은 진심이거든요. 이거를 구독자님이 2번, 3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공이 안 된다고 자기가 겸손하게 뭐 2번, 3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촬영 멈추고 다 마치고 갑자기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사님도 이제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다른 쪽에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는 것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좋아요. 더 인사이트가 마구마구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좋은 시간 보내요, 이사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주옥과 같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또 뭐 취업 상황도 그렇고 이런 아무튼 2030 세대들도 그렇고 아무튼 예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좀 성공 노하우 좀 몇 가지만 더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창업에서 이거를 만약에 월에 2천, 3천 벌 수 있다. 저는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한다면. 그거를 귀포슬이라고 말하거든요. 귀포슬. 귀포슬?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적으시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경쟁 상대에서 포기하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하냐? 하지마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더 깊이 있는데 제가 더 차후에 또 나와달라면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 길어갖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3가지 뭐 이를테면 고깃집에서도 한 번 더 손이 가고 그러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 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근데 더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릴 거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것들. 근데 대부분 지금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발전하는 것들 보면 혁신한 거, 혁신은 낡고 오래된 것으로부터 기회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낡고 오래된 것들은 이건 제 노하우예요. 낡고 오래된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는 어떤 시장에 들어가면 낡고 오래된 것들을 계속 찾게 돼요. 이를테면 저는 만약에 책에 대한 컨텐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뷰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도대체 쓸데없는 것들, 안 한 것들, 그리고 분명히 혁신을 분명히 해야 될 것들 5년 뒤면 이게 발달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내가 하겠다. 그럼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저거 될 줄 알았는데. 지인들도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나 저거 나 할 줄 알았는데. 나 저거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대부분 거기서 찾아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언제부터 물을 사서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리차 먹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상을 했어요? 그때 막 한참 블로그 막 카페 할 때인데. 언제 사람들이 볼펜을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삼색 볼펜을 만들었냐고요. 이게 다 혁신이잖아요. 낡고 오래된 것들. 누가 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냐고요. 누가 왜 플랫폼을 직방 다방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문자 쓰던 게 왜 카톡으로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귀포슬과 혁신들. 언제부터 우리 핸드폰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 다.
네. 제가 앞으로 제 영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씩 비즈니스 모델 BM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씩 그 혁신한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아, 네. 이사님도 그걸 찾으시면 대박 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10만 유튜버 네. 실버 버튼 나오면 감사합니다. 자랑해주세요. 그래서 네. 분명 이사님도 이제 50만 100만이 가실 텐데 이것들을 뾰족하고 날카롭게 했다면 네 그러면 진짜 이사님은 터질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 더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백견이 불여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에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사님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사님도 제 옛날 그거 영상 봤거든요. 사람들이 책 보면 성공한다니까 책만 보잖아요. 아, 이거 실제로 제 경험담이 이사님. 그래서 저는 2,000권으로 저는 인생이 바뀌어서 늘 책만 보면 성공한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책만 보면 성공한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왜 반은 틀리냐면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비로소 실행해야 힘이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책을 보고 모멘텀 성장을 한 거고요. 꼭 여러분 100번 보는 것보다 이렇게 100번 보는 것보다 저는 한 번 실행해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러면 아주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제 좀 얘기해 주셨던 게 건물주 되는 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건물주가 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 거기서부터 실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런 걸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거잖아요. 나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관성대로 15년 그때 제가 1억 8천 됐으면 장사 얼마나 잘 됐겠어요. 송리단기 만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뭐 했까요? 원래대로 하면 2호점을 해야 돼요. 라라브레드 그냥 세입자에서. 또 세입자로 네. 2호점. 근데 저 부동산을 실행해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차산이 100억 왜 만들어져요, 제가?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할 때 막 이렇게 입지나 이런 거는 다 연구가 또 해야 되는 거죠. 저 책 보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님. 그런 게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요. 저 책 보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입지율을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 해서 네, 그걸 또 실행하신 거고. 네네. 디벨로퍼 전략들 다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사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뒷집이 커요. 뒷집이 앞집이 싸요, 뒷집이 싸요. 얘가 도로변이야, 이사님. 얘가 앞집이야. 얘가 뒷집이야. 앞집이 잘 되죠. 앞집이 잘 되고 비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평당 1,000만 원이면 얘가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 20-30% 싸지 않을까요? 네, 50% 정도 싸요. 20-30% 싼 데도 있는데 얘가 1,000만 원, 얘가 500이에요. 얘가 나왔어, 이사님. 얘가 나왔는데 근데 이사님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얘를 사면 그러면 합의를 만약 했다 쳐. 합의를 했어요. 그럼 평당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 500에 샀어. 얘가 1,000만 원에 사. 네.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700 정도가 돼요. 합쳐서 건물을 만들어내면. 네. 그러니까 앞집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사면 500인데.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했어요, 나. 아무나 안 알려주니까. 따라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2개 사버린 거예요, 내가. 아, 진짜요? 등기를 하나로 한 거예요, 합친 거 이렇게.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땅이 750에 1,000만 원에 사니까 평균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짜리 땅을 750에 산 거예요, 싸게. 네. 합의를 하니까. 이게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본척한 사람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나는 그걸 실행으로 옮겼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빈자의 부자의 차이는 결국은 실행력이다. 그럼 그 실행을 어떻게 하냐? 다시 쫄보니까 불인이가 되니까 그거는 지식과 정보. 그러면 다시 쫄보론 불인이가 이걸 그 실행력으로 옮기려면 결국은 기백. 제가 3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도 보면 3기가 있더라고요. 기백하고 기지라고. 그 다음에 기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이 기세가 좋아서 확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고요. 이런 기질,
여러분들이 기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사람들과 만나서 저는 짜증났던 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짜증이란 말은 왜냐면 성공한 사람은 지네들끼리 이너서클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맨 각자 독자 생존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일하고 갈아놓고 그러니까 부자들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합리화시킨 게 뭐예요? 아 애기 낳아서 내 애기가 안 아프고 그리고 뭐 연금 이렇게 들고 있고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뭉쳐서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어디 커뮤니티 가서 모이고 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백 포기하지 않는 그 기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기백이 쫙 올라가서 자존감이 올라. 이 자존감 문제거든요. 될까 내가? 내가 용기가 될까? 그 주위에서 뭐라 그래 또 하지 마. 야 씨 네가 무슨 건물주 하지 마 위험해.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기백이 툭 떨어지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야 돼요. 이 한 명은 5명의 평균 연봉이라 있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빨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을 끌어내고 좋은 사람들을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부자들과 점심 먹으라고 함께 하라고. 밥만 퍼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함께 하라고 그들과. 환경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 밥에 그 나물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밥이 되면 안 된다니까. 딴 밥으로 빨리 가야지. 잡곡밥으로 가든 햇반으로 가든 그 밥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그래야 좋은 반찬들 좋은 나물들이 있는 거지. 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아, 예, 대표님 생각할 거리를 너무 많이 던져주시고 이게 참 그 마음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건물주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건물주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하나가 지칭이 된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뭔가 미지의 세계나 도전을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긴 하는데 거기서 한 발을 더 실행을 해보는 거.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 나도 너무 좋은 게 이 미지의 빌어먹을 미지의 세계에 왜 거기 있냐고 빨리 튀어나오라니까요. 그 미지의 세계 뭐 혼자만 그러고 혼자만 그 남의 얘기고 내 안에 그렇게 있다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끔 막 사람들 끌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저는 아까 그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 4% 이자라고 하면 이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월세를 내니까. 월세도 내고 4천만 원 이거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300이니까. 아 근데 아파트 이자도 그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진짜 건물주가 안 돼봤고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데 진짜 한번 말씀하신 대로 도전을 한번 해보고 공부를 더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실행 안 하고 바뀌지 않으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붙은 별명이 벼락거지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쓴소리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저는 원래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바뀌게 하려고 20살 넘어가면 쓴소리 안 해주잖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저라도 좀 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거지라니까. 이미 남들 그렇게 좀만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다시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와야지. 아직 기회는 있다. 아까 말했던 뭐 공동투자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안 보인다니까. 하려고 하면 다 보이고. 아니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것도 노하우예요. 직장인이야. 근데 아파트가 있대. 근데 대표님 저도 대표님 따라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아 돈이 없잖아요. 아니요. 저 월급이 있어요. 그러면 공투할 때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한 3억씩 넣어요. 그래서 자기는 1억밖에 없대. 나머지 2억은 월급으로 자기가 이자를 내주겠대. 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 꼭 적었다. 안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왜냐면 공투를 나머지 2명도 좋거든. 어차피 그 돈 갖고 이자를 나가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내주겠대잖아. 그럼 배당이 들어와. 나머지들은 좋잖아요. 그 대신 이 2명이 에코티 자기 자본을 조금씩 다 태워줘야지. 얘가 이제 초기 자본이 없으니까 이자를 내준다잖아. 이해하시죠? 네. 땡큐지 땡큐 이 2명은. 야 어떤 놈은 또 담보를 갖고 와. 아파트 담보를. 그럼 금리가 4%에서 2%로 떨어지거든요. 은행은 담보 좀 좋아하니까 침 흘리고 막 주거든요. 은행이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2천만 원이 없어갖고 대출했는데 담보 갖고 와. 담보 있으세요? 나중에는 막 대리를 막 불러요. 부지점장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돈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돈 좀 쓰라고 막 연락 오고 막 이래요. 비 올 때 은행은 우산 뺏어불잖아요. 근데 조금 부자들은 비가 오거나 폭풍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전한 곳으로 더 돈이 있는 곳으로 알려줘요. 그게 자본주의 더러운 거고 은행이 더럽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폐허야.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배척하지 말라니까요. 싫어하지 말고 이용을 하려고 해야지 그들을. 그러니까 옛날엔 졸라 욕했는데 돈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철저히 이용하고 같이 내가 프렌들리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은행들도 카카오톡이나 은행들도 그래서 금융을 그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냐고. 서민들은 근데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해. 계속 벼락거지 되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계속 나무도끼로 한 게 아니라 쇠도끼로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겠지. 여기서 끝나갖고 이 영상 보고 그냥 인생이 3년 뒤에 어떻게 바뀌나 봐. 어떤 사람은 이 영상 보고 그냥 또 약속 있어갖고 술만 퍼먹고 이제 맨 놀고 해. 자, 워라벨 사. 워라벨로 계속 살아. 거지가 될지어다 나중에. 자, 이쪽에서는 그래? 1년만 나도 진짜 미쳐보자. 3년 뒤에 목표를 딱딱 세우는 거지. 그럼 1년 동안 이걸 레버리지도 나도 시드를 좀 부족하니까 시드 만들어보고 계속 그 안에 준비도 해. 준비되자 기회가 온다고 하니 그래서 계속 영상 보고 막 어떻게 사람들도 만나려고 모임도 해보고 기회를 찾아. 3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려져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요. 원래 이 채널이 그런 건가요? 사람 게스트 오면 다 털고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뭐 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예. 대표님 진짜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다음에 또 진짜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출연해주셔가지고 네. 또 많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진짜 진정성을 보고 왜냐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와 가짜와 알게 된다고 제 진심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시면 또 제가 저 이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또 기회가 되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뀌길 원해요. 저처럼요. 그것뿐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근데 깨달음은 자기한테 쉽게 안 오더라고요. 왜? 내가 안 바뀌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평소에 웅이사님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좋으니까 환경이 뭐 갑자기 뭐 집안이 안 좋아지거나 뭐 부모님 갑자기 돌아다니시는 어떤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상황을 직면을 그대로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그냥 뭐 관성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그걸 다 온전히 받았거든요. 그거 계속 곱씹었거든요. 그래서 의미부여 많이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빡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거예요. 남의 거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빡치는 거네요.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빡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변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의 저자이신 강호동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